그런 상황에서 홍콩 사태가 터졌습니다. 홍콩 사태의 핵심은 중국이 일국양제를 결단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대만에 전해진 겁니다. 홍콩 사태는 중국 소환법 때문에 촉발이 되었죠. 그에 앞서서 우산혁명이 있긴 했지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반중국, 반공산당 시위의 어떤 시발점이었던 것 같고,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중국 소환법을 통해서 홍콩 내에 어쩌면 우리가 자유를 중국에게 뺏길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소환법은 아시는 것처럼 홍콩에서 죄를 지으면 홍콩에서 재판을 받고 홍콩에서 그런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데려가서 중국의 법에 따라서 중국의 처벌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중국의 법이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법은 있지만 실제로 그 법을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하지는 않죠. 침을 뱉으면 안 된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불법 유통하면 안 된다, 역주행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법치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법치주의는 법이 있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강한 공권력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강한 공권력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같이 있어야지만 그 법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아직 그 단계가 안 됐죠. 근데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중국에 한 7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공산당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여론의 집중을 받아서 커지게 되면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인민재판식으로. 왜냐하면 어떤 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론이 악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여론을 통해서 집중 조명을 받게 되면 이 쌍을 자르기 위해서 굉장히 법을 강력하게 집행을 합니다. 평소에는 법을 집행하지 않다가 어떤 계기로 어떤 한 사건이 집중을 받게 되면 이 쌍을 자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근데 대만에서 홍콩에서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중국으로 잡혀가게 되면 정말 어마무시한 그 법의 이름을 가장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국 소환법이 생긴 게 이제 대만과도 연관이 있죠. 그죠? 대만 사람과 홍콩 사람,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다가 이제 대만 여자친구가 이제 죽게 되죠. 살인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촉발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대만에서도 이 중국 소환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사람들은 점점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분명히 중국이 1997년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될 때에 앞으로 50년간인가요? 유예 기간을 두고 중국이 홍콩의 그 일국양제 그거를 인정하겠다, 지지한다. 홍콩과의 중국의 관계를 일국양제를 유지하겠다라고 분명히 서명을 했었는데 이미 일국양제가 파괴되었죠. 왜냐하면 중국의 행정장관, 그러니까 홍콩의 행정장관, 홍콩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행정장관을 이미 시스템상으로 중국이 임명하는 걸로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국양제는 이미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우상혁명이 일어났던 거고, 이제는 중국 소환법까지 하겠다. 이제 홍콩 사람들을 중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에 반대하면 홍콩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중국으로 데려가서 족치겠다. 중국의 말을 듣도록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만의 입장에서 이 홍콩 사태를 봤을 때는 시진핑이 지금 우리랑 일국양제를 통해서 통일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한국이 까오슝의 시장도 이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 봐라. 홍콩과 중국이 분명히 일국양제인데 중국이 절대 일국양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일국양제를 허용하는 듯하게 하겠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스니키하게 결국에는 일국양제를 깨뜨리고 공산당이
대만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근거 있는 두려움이죠. 거의 확실시되는 어떤 두려움인 거죠. 왜냐하면 홍콩 사태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대만 사람들이 본 겁니다. 사실 정치 이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는 크게 의미가 없죠. 제일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위가 가오슝의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한국위가 가오슝의 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한국위라는 거의 정치 무명 신인이 갑자기 시장으로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나? 물론 그 사람이 굉장히 서민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고 굉장히 동네 형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시장으로까지 당선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텃밭에서 국민당의 후보인 한국위가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어떤 그 돈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간접 둘러서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들어온 많은 돈들이 한국의 캠프 쪽으로 흘러 들어갔더라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알려졌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한국인을 지지를 했던 겁니다. 근데 홍콩 사태가 터지기 한 달 전쯤에 한국위가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광저우로 방문해서 거기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거의 광저우 시장을 만났을 때, 성장을 만났을 때 그 중국 쪽에서 한국위에게 취조하듯이 물어봅니다. 거의 막 이렇게 따지듯이 충성 맹세를 강요하듯이 만약에 당신이 뭐 6개월 뒤에 대만이 총통이 되면 중국과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위가 나는 중국을 지지하고 대만과 중국은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뭐 중국에 이렇게 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그것도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몰래 했지만 그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의 지지율이 깎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홍콩 사태가 촉발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중국 인사로 분류되는 한국위에게 가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홍콩 사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한국위가 난 잘 모르겠다. 아직 정확한 소식을 잘 듣지 못했다. 파악이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어떤 코멘트를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나는 중국을 지지한다 라는 말을 정치적인 화법으로 말을 한 겁니다. 지금 NBA의 르브론 제임스나 스테판 커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거기서 어떠한 코멘트를 할 만큼 그 홍콩 사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은 다 빠져나가는 거죠. 어쨌든 한국위가 이 발언을 한 다음에 지지율이 폭망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동시에 차잉원의 지지율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 지지율의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나서 지금은 차잉원과 한국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아마 차잉원의 재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일들이 체제 전쟁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죠. 체제 이념이 우리 일상생활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홍콩 사람들처럼 그 체제에서 나의 자유가 뺏긴다는 것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그게 크게 지금도 많이 다가오고 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로 다가오진 않지만 홍콩 사람한테는 중국 소환법이라는 게 내가 인터넷에 어떤 중국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을 때 내가 잡혀갈 수 있다라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화 혁명을 하게 된 겁니다. 공산당에 반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한 발 뒤에 있는 대만도 중국과 통일을 하면 우리가 저렇게 다음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아주 그 근거 있고 그 확실한 근거가 있는 그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차잉원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한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도 체제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홍콩 사태는 대만의 총성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 홍콩과 대만을 보고 있는 한국 사람이 만약에 이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